what time it was. Lights were low. Oh, oh. I leaned back on my radio. Oh, oh. Some cat was laying down some kid on rock and roll, he said. Then the loud sound, it seemed to fade. Came back like a slow voice on a wave of fade. That was no DJ, that was hazy cosmic jive. There's a starman waiting in the sky. He'd like to come and meet us, but he thinks he'd blow our minds. And there's a starman waiting in the sky. He told us not to blow it, 'cause he knows it's all worthwhile. He told me, let the children use it, let the children lose it, let all the children boogie.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2부 마션 줄거리에 대해서 먼저 네. 최지영 게스트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사 RS-3 탐사대가 화성 탐사 중에 모래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때 동료인 마크 와트니가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글을 남기고서는 모두 다 화성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네, 그 후 극적으로 살아남 마크 와트니는 생존을 위해 남은 식량을 체크하면서 생존을 연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식물학자 출신인 마크 와트니는 직접 화성에서 감자를 심게 되고 수확에 성공하지만 나중에 재배한 곳이 한번 크게 폭발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이런 극적인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마크 와트니의 움직임에 나사가 포착을 하게 되고 네. 구출할 작전을 다 같이 세우게 됩니다. 네. 주인공 마크 와트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화성 탈출을 성공하게 되고요. 화성 밖에서 만난 탐사선하고 네. 성공적으로 합류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네. 네, 짧게 얘기하자면요. 네. 로빈슨 크루소 우주판. 그렇지. 그렇게 화성 한마디로 표류기. 예. 화성에서 이제 화성 로빈슨 표류기. 크루소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적으로 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맞아, 면은 맞아. 사실 그런 없어가지고 건 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일단 게스트님께서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마션, 인터스텔라, 그라비티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다고 네.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일단 먼저 갖도록 하죠. 혹시나 그래비티라든가 음. 인터스텔라를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근래 3년 동안 나온 우주 영화 중에서 네, 대표작이라고 하는 세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최지영 게스트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들어보고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네, 맞아. TV에서도 많이 비교를 하고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인터넷 상에서도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긴 네, 해서 네. 이거를 달아보면은 사람들이 좀 더 흥미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선정을 해오신 것도 있었어요. 네. 네. 이제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작품이고 330만 정도를 모았었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주에서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네. 표류하는 남과 여가 있었는데 네. 살아남기 슬퍼. 위해서 이제 발버둥을 치는 예, 그런 영화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하도 얘기도 많았고 1,000만 명 이상이 봤기 때문에 거의 다들 아시겠지만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탐사선을 떠나 보내게 되는데 블랙홀과 맞닿게 되면서 이야기들을 펼치게 되죠. 네. 네. 나중에는 딸과 아버지의 재회 같은 장면들이 드라마틱해서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했었는데 네. 이런 영화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마음껏 이야기를 했으면 해서 네, 네. 예, 이런 주제를 들고 왔었습니다. 예. 네.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우주의 장엄함을 얘기하고 있죠. 대자연의 경이로움, 네. 정말 그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 그런 걸 여실 없이 드러내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진 인류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엔 가족애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끝은 인류애로 마무리 짓게 되는 대표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마션 같은 경우는 두 영화에 비해서 현실성 있고 그나마 현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영화에 비해서 오락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죠. 그쵸. 네, 예. 중간중간 코믹적인 요소도 있고 네. 네. 정말 안 어울리는 포크송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계속 흘러나오고 그게 네. 은근히 마션 주인공하고 얘기가 겹치는 게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다른 두 영화에 비해서 현실성이 있고 실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 기초적인 지식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중에서 선호하는 영화를 꼽으시자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진짜 세 개 다 너무 매력이 있고 장점들이 다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데 네. 영화별로 장점을 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 주시자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비티는 굉장히 우주의 장엄함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아. 압도당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스텔라 같은 인류에 제가 압도당했고 네. 세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들으니까 네. 더 재밌게 봤었던 영화였고 그 세 개 다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우주 배경으로 펼쳐진 영화 중에 첫 번째로 충격을 줬던 거는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비티를 1위로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유일하게. 산드라 블록.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2위를 꼽자면 2위요. 응. 아, 내가 2위는 아 진짜 힘들다. 진짜 박빙인데 네. 미안해. 아, 미안할 정도야. 맷데이먼 미안한데 나 인터스텔라를.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라비티를 들고 가야지 하는 뜻이야. 내 예상대로 가고 있어. 예. 마샤는 미끼일 뿐이라고 지금 50화에 오기 위해. 저 오늘 또 혼날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한테. 50화 특집에 나오기 위한 미끼일 뿐이었어. 미끼였어요? 우리가 두세 달을 미뤘. 그런 거였어요? 이제 게스트 본격 혼내기 방송이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니 나 네. 새 영화 진짜 되게 좋아해요. 진짜 엄청 네. 좋아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다가 한 20분 넘게 해서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오, 20분이나. 네, 제가 20분을 어떻게 모으고 모아가지고 기준이 뭐야? 기준이요? 그냥 제 그냥 지인? 지인이라든가 친구들한테 그냥 물어봤는데 네. 1위로 뽑은 거는 인터스텔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인류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드라마틱한 거. 그러니까 재회라든가 아빠와 딸 뭐 맞아, 그런 맞아. 거에 있어서 음. 우리나라 정서랑 좀 맞아 떨어진 게 아니냐. 그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1위를 뽑으더라고요, 많이. 음. 네. 그 다음에 2위가 그래비티였어요. 음.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뭔 영화였는지 모르겠대요. 친구들하고 근데 지인들이 2위를 뽑았다고? 근데 왜 2위냐 그러니까 마중이 더 싫대? 저랑 이제 굳이 뽑자면 아니 굳이 뽑자면은 아, 그래비티가 낫지. 예능으로 이런 거면? 갈까? 예능으로 갈까? 그냥? 그래 알았어 예능으로 갈게. 2위를 왜 그렇게 뽑았냐면은 이렇게 되게 좋아한다. 울어, 쟤 울어. 야 쟤 처음이다. 쟤 처음이다 진짜. 너 왜 울어? 야 이거 녹음분은 꼭 담아라 아니, 이거. 저희가 이렇게 거침없는 방송이 아니라서 사실. 뭘 거침이 없어. 거침이 없는 뭘 방송이 거침이 아니야. 오늘 아니 되게 방송이었어. 고침 없어요. 저번에 나 그렇게 공격한 거 있었어요? 수준 떨어진다고? 내 스미스 우리는 사람 처음 봤어. 아 진짜. 야 쟤 진짜 냉정함을 찾다가 나 저렇게 그러니까 빵 왜 터진 거 이렇게 빵 처음 터진 거 처음 봤어. 봐. 울다가 웃을 울었어. 아니, 어떻게 야, 너 어떤 게 그렇게 아이고. 이 축구 하면서도 저런 애가 아닌데 이 굉장히 축구를 뿌듯하네요. 하면서도. 뿌듯해도 되는 거죠 지금? 예, 뿌듯해도 돼요. 예. 자주 부를게요. 아니 저 거의 반 고정 게스트 아닌가요? 자 이제 조금만 진지해지게 네, 다시 네. 2위를 얘기를 하자면은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우주의 신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되게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근데 처음에 한 8분에서 10분을 그냥 지구 주위만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포커스를 갖다가. 네네. 근데 그냥 내가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지루해야 되는 게 나는 정답인 것 같았거든. 근데 뭔가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 거의 그 장면이 체험하듯이 영화를 보니까. 그거 그런 식으로 그 보여주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있어요. 뭔데요? 영화 완성 단계에서 네. 편집을 하는데 그 편집자가 감독한테 말한 거예요. 이 음. 처음에 나오는 6분 이게 되게 매력 있는 장면이다라고 네. 하길래 감독이 물은 거죠. 왜? 그랬더니 이게 누워서 봐도 옆에서 봐도 거꾸로 돌려서 봐도 네. 다 똑같은 느낌을 준다. 신기하게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독이 원래 만들어진 거에서 반대로 이렇게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아예 프레임 화면 자체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6분 영화를 다시 앞에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3개월 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너무 사랑하는 장면이지만 다시 보기 힘들다고. 왜냐면 3개월 동안 너무 고생했었으니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비티를 들고 오시지. 아니 설명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설명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다행이다. 몰랐어. 오늘은 그거는. 어차피 세 가지 비교니까 그건 몰랐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위로 뽑아주셨고 네. 네. 그런 장엄함이라든가 화면에 압도돼서 그런 게 좀 있었고 네. 마션을 3위로 뽑은 거는
섞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두 영화를 섞었는데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 사람도 2명 정도 있었고 좀 이해가 간다. 아무리 봐도 앞쪽에 있는 그런 영화들보다는 못하지 않느냐 그렇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마션은 1위로 뽑고 그 다음에 그래비티, 인터스텔라로 뽑는데 왜? 네. 아까 전에 든 이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비티는 똑같아요. 근데 마션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우주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 이렇게 잘 만든 영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만한 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인터스텔라에서 책을 갖다가 띠밀고 그런 씬에서 네. 나는 어처구니 없음을 느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진법이라고 해서 뭐 설명은 다 시켜줘. 근데 우리가 1회에서 다뤘잖아.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높은 점수는 줄 수는 있는데 논란이라는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들면서 하향세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무슨 소리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나 지금 들어서 논란 팬 굉장히 지금 예. 불쾌합니다. 난 논란파 1000만한테 맞더라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인터스텔라가 1000만을 봤다고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지. 안 돼. 네. 인정 못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네, 하여튼 알겠고요. 내가 무슨 중재를 해야 돼 이제. 아니, 농담이에요. 네, 재밌게 알겠습니다. 하려고. 네. 방금 눈물을 보일 뻔한 우리 스미스 분의 아, 얘기를 네. 잠깐 들어보자. 네, 뭐 장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비티는 다른 두 작품과 비교했을 때 이질적이죠. 왜냐하면은 보통 SF라고 해서 이 세 작품을 많이 먹는데 그래비티는 네. 사실 SF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SF라는 건 결국엔 하드 SF를 기준으로 하면은 네. 네. 이 과학 기술이란 게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네. 사실 그래비티에 나온 기술들은 모두 현재 가능한 거거든요. 배경도 지구 궤도에 있는 얘기고 소프트 FS에 가깝다. 그렇다기보다는 SF의 범주에서 아예 빠지는 거죠. 물론 뭐 우주를 다루는 작품들이니까 SF로 묶기는 하지만 네. 그래비티에 나온 우주는 이미 인류의 발자취 안에 있는 우주이기 때문에 SF로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잠수함을 타는 영화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이 굉장히 밀도 있게 다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SF로 다루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비티도 SF라고 보기에 이질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결함이 있는 작품이라는 게 아니고 장르 구분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세 작품을 그냥 묶으면 우주 영화라고 보는 게 맞겠죠. SF라기보다는. 네네. 그리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좀 더 비중이 많죠. 네. 그리고 굉장히 야심이 크다면 큰 작품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현 완전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한 몇천 년 뒤의 일을 좀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야심이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에 비해서 마션 같은 경우에는 소박하죠. 네. 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실현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 안에 올라와 있고 시야에 좀 보이는 거잖아요. 화성은. 그렇죠. 그 점에서 마션 같은 경우가 가장 정통적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서 이거를 달성하는 판타지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니까 그 정도로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마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쾌하게 나가는 게 가능하죠. 네.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훨씬 미래 얘기를 다루니까 아무래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드라마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마션은 지금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레고를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거니까 마치 아이들이 놀듯이 네. 유희를 즐기듯이 영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 점에서 선택을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 1, 2, 3위 혹시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예, 뭐 어떤 저는 걸로 명확하게 매깁니다. 그래비티가 1등, 그 다음에 마션, 음. 인터스텔라가 3위. 네. 이유는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회차 때도 꽤 비판을 했었는데 했어요. 예. 네, 이야기의 얼개가 좀 허술한 게 많죠. 스토리 구성상의 허점이 너무 많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비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경우가 많은데 반론을 제시하자면 그래비티는 굉장히 스토리가 깔끔하고 네. 단순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없지 않다는 거. 아. 인류의 시원 그리고 신과 인간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묵직한 주제가 우주라는 공간. 우주는 중력이 굉장히 약한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비티에 나오는 주인공인 산드라 블록 같은 경우도 자신을 지탱해줄 힘, 자신을 끌어줄 힘이 없어서 인생의 회의를 겪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력이 약한 상태에 있는 거지. 네. 이런 인생의 중력이 약한 사람이 중력이 약한 공간에 가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터득하고 돌아와서 꿋꿋이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아주 심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있고 묵직하죠. 그 점에서
그래비티는 저는 역대급 영화라고 생각하고 2010년대 영화 중에서 탑 5를 꼽으려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아,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저도 그래비티 1위 너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네. 그래비티는 사실 급이 다른 영화라서 영화 끝나고 자막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지금 무슨 경험을 한 건가 이게 맞아. 그랬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비티에 대해서 뭐 흔히들 하는 말이 그게 있죠. 보는 영화가 아니라 겪는 영화라고 체험하는 영화라고. 체험 수준의 네. 영화라고 진짜로 얘기를 동의합니다. 했었죠. 예. 아, 제가 플롯을 썼지만 진짜 진행자 말대로 오늘 그래비티를 너무 찬양하고 네. 있어요. 진행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비티랑 마션을 두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 너무 기대치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네네.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나사로 프로젝트이기도 해서 그런지 교회에서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제 신이 인류를 보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외에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그런 이야기적인 감독에서 더 많이 느끼면서 본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인터스텔라가 너무 재밌어서 5번 넘게 막 극장 가서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저 4번 IMAX 봤어요, 찾아보고. 4번. 아 그렇구나. 네, 여기도 저 4번 계시구나.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스텔라가 다시 재개봉. 네, IMAX 재개봉. IMAX 재개봉하면서 허니버터칩을 같이 들고 가서 보자. 뭐 그런 게 생겼어요. 왜 하필 네. 허니버터칩이지? 그때 그 당시에 당시에- 짱이었잖아. 그 당시가 허니버터칩이 품절 구하기가 현상이 힘들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다. 힘든 시기였었고 희귀 아이템이었었기 맞아,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기법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모형을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찍는 게 많았었대요. 그리고 저희 맞아. 마션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같은 거를 많이 달아가지고 네. 부착을 시켜갖고 찍는 씬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리고 나사 쪽에서도 도움 줘가지고 거기에서도 무중력 같은 걸로 연습을 했었겠죠. 그래비티 조금 더 플러스 시키자 하면은 세탁기 같은 데 보면 원통형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네.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예전에 스탠리 큐브릭 하면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 많이 네. 얘기를 하는데 2001. 그게 슬로 스캔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원통 안에서 무중력 상태로 찍는 게 있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와. 촬영했을 때 기법은 낙하를 시켜가지고 그때 무중력이 되면은 완전 피가 쏠리고 토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예,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극소수의 촬영 기법이고 유튜브에서 기법을 갖다 비교해서 한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마션 같은 경우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세트장이 이용됐어요. 그래요? 예,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마션은 20개 세트장이 건설되었고 엑소더스 같은 경우는 약 70개 그리고 아메리칸 갱스터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세트를 사용했거든요. CG를 별로 안 사용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토양이라든가 그 바위를 찾은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가서 직접 70 며칠 동안 맷 데이먼이 거기에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 막 그랬었대요. 네. 네. 사막이니까 거의 네. 그쪽이 그래갖고 되게 고생하면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주 영화를 다루는 만큼 과학적인 고증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영화적인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게 몇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마션 같은 경우는 중등 과학 정도를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네. 저거 좀 아니지 않나라는 장면들이 몇 번 그래요? 있었어요. 네. 네. 첫 번째로 모래 폭풍 처음에 예. 이제 시작하는 예, 그 예. 부분 있죠. 네. 사실상 화성에서 모래 폭풍이 일어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음. 거기서 일어나봤자 지구에서 그냥 머리카락 흩날리는 정도? 그래요? 네네. 이거는 감독과 작가까지도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류는. 뭐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죠. 네네. 모래 폭풍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없고 만약 일어날 수 있다면은 우주선 모양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게 길게 만든 게 아니라 타원형 있죠. 타원형으로 납작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두 가지 오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경우는 화성에서는 피가 응고가 될 수가 없어요. 기압이랑 관련돼 가지고 피가 응고가 될 수가 없는데 뭐에 찔리잖아요. 파편. 그쵸, 테이핑하고 네네. 막 안테나. 그렇게 하니까. 네. 안테나에 찔리잖아 그래서 처음에. 그 상태에서 주인공 맷 데이먼이 살 수가 없고 피가 응고가 된 수가 없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읽어도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우주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울
울잖아요. 그럼 여기서 눈에서 이제 그 방울이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진짜요? 이렇게 눈 바로 앞에서? 네네 흘릴 수가 없는 오. 상황인 거예요. 네. 우주선 안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화성에서 탈출을 하려고 할 때 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닐을 네, 넣잖아요. 네, 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올라가자마자 그냥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딩 장면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아이언맨 없었는데 그거요? 네네 오. 일단 네. 손바닥이 힘의 중심이 되면은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 같은 거는 할 수가 없고 정말 나가려면은 몸의 힘의 중심인 배꼽 부분을 뚫어야 돼요. 오, 배꼽에다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만 거기가 힘의 중심이 돼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모양새도 좀 웃기게 되고 배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뒷모습으로 대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말이 안 돼.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등에다가 했을 경우에 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손에다가 했을 때 추진력도 얻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돌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정도 구멍으로 뚫었을 때 그렇게까지 나갈 수도 없고 만약 더 크게 뚫었다 하면은 공기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만약 조금이라도 방향이 어긋나게 될 경우에 그 상태로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부 첫 번째 있었던 그 모래 태풍하고 마지막에 있는 그 아이언맨 포즈 그게 가장 큰 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네. 감자 같은 경우 네. 네. 감자요. 감자를 수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다시 심죠. 근데 감자를 직접 캐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네. 그렇게 수확해서 다시 심은 감자는 네. 싹이 틔우려면 90일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바로 자라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원작자가 식물학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았을까. 뭐 그 밖에도 화성에는 토양에 박테리아가 존재하지 않는데 예. 아. 지금은 뭐 그래서 만약에 그렇습니까? 화성에서 그렇게 심으려고 했으면은 지구에 있는 흙을 같이 섞던지 좀 넣었어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인분에서도 네네. 박테리아가 다 죽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네. 걸 저도 얼핏 들은 적이 인분에- 있어요. 그래서 원작에선 지구의 흙을 섞습니다. 네네. 네. 원작- 영화에서는 생략하지만. 네. 음. 근데 마션 말고 또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에선 과학적 오류를 얘기할 게 없나요? 뭐, 많긴 많은데 뭐 일일이 꼽자면 손에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네. 뭐 굳이- 마션만 까면 되는 거야? 왜 오늘 우리 주제 마션 왜 마션이야? 마션 막 채원이 기록하고 있어 지금 어떡해. 근데 뭐 거론은 하진 않겠지만 마션이 이 세 작품 중에서는 과학적인 고증이 가장 잘 된 작품이죠. 네. 네. 물론 그 나머지 두 작품이 개판이라는 건 아니고. 뭐 그래비티에서도 그 우주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네. 돌다가 우주선에 부딪혀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네. 그거 자체가 영화의 시작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네. 허구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새로운 장르를 또 나는 개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 재난이라는 게 그런 재난이라는 거를 표현하지 못했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 같은 그런 우주 공간 상에서 네. 표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게 과학적이건 과학적이 아니건 간에 그게 부딪힘으로써 일어나는 일말의 사건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가 충족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본 것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동의해요. 예,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마션도 아까 전에 과학적 오류라든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사실인 것도 있으니까 재밌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응.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훨씬 재밌어요. 재밌는데 다만 이런 과학적 오류가 있어. 정말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류를 수정을 하는 선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인터스텔라를 2위로 뽑고 되게 인터스텔라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이유도 그거 분명 과학적 오류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나는 한 사람의 상상력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거를 내가 21세기를 살면서 발전된 CG를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그래서 우주 영화나 심해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상상만 했던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언급하면은 좀 그쪽에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사 쪽이 좀 숨기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뭘 숨겨? 뭔가 뭘 숨겨진 게 숨길까요? 많은 것 같아. 음모론자 같은데? 음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외계인을 쓸 만났는데 순 그런 없겠지. 것도 안 보여주고 뭐 그- 그랬다거나 그런 음모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예. 냉전 시대 때는 누가 먼저 달을 정복하느냐 뭐 그런 거. 예. 그것 때문에 나사나
나사나 우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배가 불렀는데 네. 소련이 망하고 나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관심이 없는 거야. 왜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치. 요즘에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마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또 뭔가 나사에 그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그냥 뭐 아니 나는 그런 게 또 맞을 수도 있어. 내가 근데 무슨 그거 있잖아요. 마션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네. 뭔가 발견되면 3일 이내 발표해야 된다라고 한번 응. 대사에 언급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나사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뭐 화성침공? 화성침공이나 뭐 인디펜던스 데이, 아마겟돈 뭐 이런 게 그렇다고 그런 설이 있더라고. 그런 소리. 막 뭐 어디까지나 설이 뭐. 뭐 신비한 이야기, 서프라이즈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근데 언급 안 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좀 있고 혹시 최지영 게스트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주 영화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일단 인터스텔라에서 한번 증명이 된 게 뭐냐면은 놀란 파워죠. 그래비티나 마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우주 배경으로 했지만 그렇게까지 스코어를 올릴 수는 없었어요. 이건 참 어감이 좀 별로긴 하지만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가 냄비 긍성이 있잖아요. 한번 다 같이 보면은 화 몰려서 보고 네. 그게 인터스텔라에 아주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원동력이지 않았나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동경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사실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그쵸. 또 우주나 그런 거는 저희가 정말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이런 지구상의 그런 배경이 아니라 네. 정말 체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도 인기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저는 가장 크게 뽑자면은 네. 논란 파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유독 그 우주 영화들이 뜨고 있으니까 그냥 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아 이게 왜 뜨고 있을까? 그렇게 아이맥스에 목을 매가면서 그놈의 허니버터칩을 들고 가면서 그걸 먹어가면서 그렇게 아이맥스로 보고 싶어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하고 한국에서는 인터스텔라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대. 그거 중에 하나가 학구열. 그거 그러니까 뽑을 수 있죠. 맞아.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나도 공공기관에서 잠깐 사무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툭툭 치더니 인터스텔라를 볼 때 뭘 주의해서 보면은 좋으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거 따질 거 필요 없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좀 웜홀이라든가 블랙홀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가장으로서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무래도 좀 그런 게 강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학구를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스텔라. 우리나라가 뭐 나로호를 발사하고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관심을 두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냄비 근성으로 변질될까봐 그게 좀 우려돼서 좀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스코어를 보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흥행한 건 그래비티. 그리고 인터스텔라가 제일 적죠. 예, 제일 적죠. 네. 마션이 이미 돌파를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하면은 인터스텔라가 274 밀리언 100만 달러. 예. 네. 100만 달러. 네, 그러니까 밀리언으로 표기를 할게요. M. 그리고 인터스텔라가 188M, 마션이 221M. 뭐 그래서 미국에서는 압도적이네. 그래비티, 마션, 인터스텔라 이 순위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래비티가 449M이고 인터스텔라가 487M, 마션이 366M인데 이게 내역을 봐야 돼요. 내역을 보면은 영국,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그래비티가 1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세 작품 다 봤는데 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 중국에서 그래비티를 70밀리언 이 정도 쌓았는데 인터스텔라가 121M. 그리고 한국에서 또 차이가 많이 났어요. 한국에서 그래비티 29M 나왔는데 인터스텔라는 72M.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터스텔라 본 사람이 중국에서 그래비티 본 사람보다 많아요. 오, 대단한데 한국인 비교를 해보니까 또 되게 코리아 진짜 파워 욕심이었구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비티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마션인데 중국, 한국 파워로 인터스텔라가 마션을 조금 제친? 근데 이게 따라잡힐 게 마션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일본에선 개봉도 안 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마션이 인터스텔라와 비슷한 선 혹은 그보다 조금 많은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션은 인터스텔라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역할이 마션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나오기 네, 맞아요. 때문에 네.
네, 요즘 그리고 헐리우드가 중국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눈치를 많이 봐요. 네. 왜냐면은 중국인 파워가 장난 아니고 실제로 미국보다 중국에서 한 번 더 흥행을 하면은 그 수입원이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중국을 배경으로도 많이 찍고 헐리우드에서 중국을 많이 좀 신경을 쓰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과학적 오류를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오류라고 해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정은이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중국이 막 갑자기 도와주고 태양신.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다. 이게 뭔 내용이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사실- 보니까 그게 원작에 있었다고 예, 그러더라고. 원작에 있어요. 원작에 예. 있는데 원작에서는 그 분량이 꽤 많고 맞아. 중국이 왜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것 네. 혹시 때문에 아시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나사의 그 계획에 일조함으로써 네. 자신들의 위상이 미국과 동급이 된다는 거에 아. 만족을 하고 미국이 자신들에게 빚을 진다는 거를 명분이 원하는 생기는 그런 거죠. 음. 그게 한 수십 페이지의 대사로 설명이 돼 있는데 네. 갑자기 몇 컷 되지도 않는 장면 삽입해가지고 중국이 도와주는 걸로 하니 이게 뜬금없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근데 또 그걸 집어넣었으면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니까 또 방해가 됐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영화에서. 더 간단하게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나도 생각도 그런 들어. 생각이 들긴 하네. 근데 아무튼 예. 그 흥행 스코어를 봤을 때 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과학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 그래비티나 마션 쪽을 선호하고요. 중국하고 한국에서 인터스텔라가 성공한 이유를 제가 생각하자면은 그러니까 적당히 과학과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정도의 교육 수준과 문명 수준은 되지만 다른 어떤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런 영미권 국가들이나 뭐 호주 이런 쪽에 비해서는 SF 전통이 약하기 때문에 드라마가 강한 인터스텔라를 선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가 좀 더 강하니까. 굉장히 그렇게 설득력 없겠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새 영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마션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난 연기를 무진장 잘한 것 같아서 각자 할 역할들에 대해서는 다 잘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하인드 촬영하는 것도 보기는 했지만 맷 데이먼이 혼자서 극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뭐 예전 영화들도 자신이 캐리력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었단 말이야. 그렇죠. 이번에도 할 분량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히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 그러니까 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을 하고 연기에 몰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나무주연상도 받은 거 보면은 거기에서도 인정을 해줬다라는 게 네. 그게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국장이라든가 탐사선 대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리들리 스콧이 여성을 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맷 데이먼이랑 제시카 타스테인이 노래로 갔다가 대응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그런 데에서 또 코믹한 부분도 많이 보여줬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조화롭게 잘 연기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네. 예. 그 연기력에 예,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좀 꼽자면 이게 아무리 유쾌하다고 그래도 유치한 좀 유치하다고? 좀 그런 부분도 억지로 좀 끼워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자면은 물론 설명은 잘 해주긴 했지만 네. 중간에 괴짜 그 박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 네. 나사에서 한 명씩 세운 다음 볼펜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물론 사람들한테는 나는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 보면은 억지로 끼워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게 되더라고. 리들리 스콧 감독 자체가.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했어. 그런데 나머지는 깔 거는 거의 없었다고 봐. 예. 마션 같은 경우에 장단점으로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특성을 살펴보자면 원작의 볼륨을 굉장히 간결하게 간추렸어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와트니가 뭐 하나 액션을 하려고 해도 갖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짓기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엄청나게 빡세잖아요. 그렇죠. 정말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에 온갖 정열과 노력이 들어가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와트니 같은 경우도 원작에서는 하나하나의 액션에 땀과 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여 페이지 주인공이 작업을 하고 건설을 하는 거를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원작이 600쪽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00쪽 되는 동안 이 와튼이라는 주인공이 화성에서 겪은 일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못질하는 거 하나하나 뭐
들이뜨는 거 하나하나 정교하게 묘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세하게 영화에서 다 묘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굉장히 간결하게 간추립니다. 스피디하게 리듬감 있게. 이 점은 잘한 점이죠. 근데 그러면서 원작이 갖고 있던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죠. 뭐 이거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건데 그렇게 깔끔하고 간결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된 대신에 원작에서 가져다주는 그 주인공의 악전 고투가 가볍게 그려졌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화성판 삼시세끼 아니냐. 맞아. 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화성판 삼시세끼라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점도 있는가 하면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거죠. 뭐 저는 이 작품의 미덕은 굳이 말하자면 그 15소년 표류기 같은 작품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5소년 표류기 같은 경우도 15명의 애들이 그 섬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릴 때 읽으면 그냥 흥겨운 동화인데 지금 읽으면은 정말 얼척없고 좀 유쾌한 게 애들이 조난당하게 되는 계기가 주인공의 동생이 장난으로 닷을 풀어가지고 배가 바다에 떠내려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가 겁이 나가가지고 나머지 14명의 애들까지 자기 때문에 고생하게 된 거 아니에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1년 동안 입을 다물다가 나중에야 고백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쯤 되면 왕따도 삼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유쾌합니다.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어차피 여기 살만한 것 같은데 좀 재밌기도 하고 여기서 좀 있다가 언젠간 집에 가지 않겠어.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넘어갑니다. 낙천적인. 굉장히 낙천적이죠. 현실에서 있기 힘든 그런 낙천성을 보여주는데 마션에서 보여주는 것도 이런 낙천성이라는 거죠. 그쵸. 정말 심각하고 인생이 걸린 문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닥쳤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고난과 악조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가볍게 넘긴다는 거죠. 이 가볍게 넘기는 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단점을 또 하나 꼽자면은 인종 구성?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 할리우드에서 클리셰가 있어요. 인종을 다양하게 배치하자. 왜냐하면은 특정 인종으로만 배치하면 인종차별 논란이 당연히 발생하니까. 네. 그래서 흑인도 배치하고 아시안도 배치하고 네. 백인도 배치하고 여성도 들어가고 이렇게 앙상블을 이룹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식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인종차별 논란을 벗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란만 벗자는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이 마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종 구성이 다양하잖아요. 네.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이고 네, 동양인이고. 그리고 와트니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고 대장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치는 해놨는데 이거 자체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판단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소부화로 치면은 그런 거죠. 아버지랑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왜 나귀를 끌고 가냐 타고 안 가고 그러니까 아들을 나귀에 태웁니다. 근데 불효자식 막 그러면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오죠. 아니, 아버지는 걸어갔는데 아들은 왜 타고 있냐. 그래, 이제. 그러니까 바꿔서 탔는데 아니 아들은 안 태우고 아버지는 왜 타고 타냐. 가냐고. 그래서 둘이 타고 가요. 그러면 또 나기가 불쌍해 보이고. 네, 나귀가 불쌍하다고. 아니 둘이 같이 타면 어쩌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대에다가 나귀를 매달아가서 둘이서 메고 가잖아요. 그러고서 조롱거리가 됐다가 개울에 빠지죠. 그런 것처럼 할리우드에서 인종 구성을 갖추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지 않냐는 거죠. 이 점에서 비판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명시적인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원작에서 와트니를 발견하는 민디 파크라는 직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거든요. 네. 한국계죠, 정확히는. 근데 영화에서는 백인으로 나왔죠, 백인 여성으로. 덴마크인가 스웨덴? 네. 예.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그 흑인 박사 있죠. 네네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인도인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근데 배우 캐스팅에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인도인이 아니라 흑인으로 했다고 하는데 뭐 이 점에서 좀 명시적인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최준님이 뽑으시기엔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전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말씀했던 것처럼 인종은 다양하게 구성했지만 중요한 네. 역할 같은 그쵸. 경우는 다 백인이었죠. 미군과 백인뿐이었었고 특히 저는 이 점은 좀 논란이 있겠다 싶었던 건 뭐였냐면 네. 그 중국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나이가 있고 했는데 옆에 되게 젊은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쩌면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약간 좀 괴짜식으로 나온 역할도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게 조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인종은 다양하게 구성했어요. 인식을 한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백인들과 미국인들 위주여서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일단 정말 너무나도 아쉬웠던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긴 했지만 정말 말 안 된다. 저는 옥의 티라고 생각해요. 그 장면이. 너무 말도 안 됐었고 그리고 좋았던 거는 네.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여성 혼자서 고군분투하지만 네. 마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과 전 세계가 마크 와트니를 굉장히 응원을 하면서 무사히 착륙하기를 염원합니다. 전 세계의 전 축제. 세계인이. 그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네. 만약 질문을 역으로 받았어요. 네. 내가 만약 지도자고 내가 만약 선택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네.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 우주선을 다시 투자를 돌리고 할 거냐. 그랬을 것이냐.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그렇죠.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저라면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겠다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정말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사회는 소수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다른 면의 감동을 주는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종적인 건 조금 아쉬웠긴 했지만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랑은 다른 류의 감동을 주는 영화고 그 한 사람을 온 세계가 응원하는 그런 거에서 되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장점으로 뽑고 싶어요. 네, 제가 앞서서 너무 경솔했었던 것 같아요. 마션을 꼽은 이유가 있었군요. 이거였군요, 이거. 내가 너무 경솔했다. 좀 그렇죠. 기다려 보자. 마션을 고르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고. 그럼요. 저 이렇게 마무리 잘 하는 아주 사람입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영화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데이비드 보이의 스타맨이 맨 처음부터 네. 끝까지 음악이 나왔어요. 네. 그냥 음악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나오더라고. 전체가 통틀어서. 이 점이 왜 좋았냐면은 평소에 내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야. 자우림 리메이크 앨범에 있었던 노래 중 하나인데 근데 이게 너무 노래가 경쾌한 거야. 김윤아가 불렀는데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해석해서 봤는데 노래 가사 좀 뭔가 이상해. 그냥 뭐 라디오 틀다가 노래 듣다가 하늘에서 스타맨이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춤추게 놔둬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야. 그래서 이 가사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스미스한테 물어보긴 했지만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스타맨의 가사랑 이 마션이랑 영화랑 너무 잘 맞는 거야. 마션에서도 화성이지만 결국 우주니까 하늘이겠지. 하늘에서 우리는 지구인의 입장이니까 화성에서 있던 스타맨이 지구로 떨어지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즐겁게 춤추고 환호하자 약간 이런 내용이랑 노래가 너무 잘 맞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래랑 내용이랑 딱 맞는 걸 구했지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노래라서 뛰어난 선택.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뭐였냐면은 내가 기억하기로 화성을 탈출하기 위해서 버리고 하던 장면이었어. 디테일한 장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되게 유쾌하게 그리기 위해서 더 신나게 보여주려고 그 음악을 선택한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주요했고 네. 그게 영화 전반적으로 다 깔린 의식인 것 같아서 네, 너무나도 네. 마음에 들었고 욕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전혀 불편한 점이 나도 없었어. 그거 그렇죠.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유쾌했어요. 너무 유쾌하게 욕설을 잘 써갖고 오히려 재밌었고 재밌었어.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스미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었어요. 화성에서 감자 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캐스터웨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캐스터웨이는 사실 옛날 영화니까 예. 뭔가 비슷하다. 근데 왜 캐스터웨이 생각이 잘 안 나지? 라는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캐스터웨이에서 표류당한 이야기랑 여기에서 다루는 표류의 이야기는 무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캐스터웨이에서는 정말 디테일하잖아. 막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발 찔려가지고 그거 양말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묶고 이빨 다쳐가지고 또 이빨 그거 자기가 억지로 빼내다가 그걸로 기절하고 윌슨이라고 하는 배구공 만들어갖고 너무 외로우니까 그리고 탈출하려다가 윌슨 떠나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윌슨 보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결국엔 마지막에 와서는 3년인가 5년인가 표류돼 있었잖아. 그래서 네.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그 가슴 아픈 스토리 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영화 주제를 던져줬는데 이 마션이란 영화에서 엔딩은 결국 그거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살면은 사라져. 그래서 조금 그 무게감이 굉장히 달라서 아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많이 공감하는 점이라서 단점으로만 꼽긴 조금 뭐한. 그러니까 이 영화가 드린 블록버스터적인 거대함에 비하면은 유쾌하고 낙천적이긴 하지만 메시지가 내가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은 이게 무슨 영화였지? 하여튼 재밌는 영화였어. 이 정도로밖에 기억이 안 될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그 정도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스타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배경이 있는데 네. 데이빗 보이 같은 경우에 페르소나가 있어요. 지기 스타더스트라고. 지기 스타더스트도 우주인이에요. 화성에서 온 인간이죠. 이 페르소나를 자기가 연출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앨범을 내고. 그 중에 하나가 스타맨인 거죠. 이 앨범 자체가 컨셉트 앨범이고 모든 곡들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타맨인 건데 이 화성에 있는 스타맨의 메시지를 네. 이 지기 스타더스트 나 데이빗 보이가 전달해 주러 온 거죠. 아. 지구인들이 화성으로 가자, 우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69년도가 달에 착륙했던 시기잖아요. 인간이 네. 처음으로. 네. 아주 낙관적이고 과학과 우주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던 시기인 거죠. 네. 네. 이때 데이빗 보이가 그런 곡을 낸 거고 어. 네네. 그게 영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70년대, 60년대 우리가 누렸던 그 과학에 대한 낭만, 판타지를 한번 누려보자 라는 메시지가 스타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화랑 아주 잘 맞네. 그리고 다른 영화 음악들도 굉장히 영화의 내용하고 부합이 잘 돼요. 뭐 제시카 차스테인이 남편에게 아바 앨범 받는 장면에서도 네. 워털루라는 곡이 들려오는데 네. 워털루가 사랑의 힘으로 나를 무찔러줘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가사를 보면은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맞아. 와트니가 불꽃 일으킬 때 뭐 핫스터프 맞아 노래 맞아요. 나오고 맞아. 되게 적절했어. 그런 식으로 영화 음악을 굉장히 잘 썼죠. 네. 상황에 잘 맞게. 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뽑았는데 명장면을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욕하는 장면이었는데. 욕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송출되는 음. 채팅판이 있었잖아요. 네, 네. 얼마나 공감이 가든지 사람이 극한으로 몰리게 되면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통쾌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외국말 욕이라서 내가 뭐 어디까지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욕이었으면은 헬머니에서 나오는 김수미 욕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네. 그게 좀 유쾌하게 봤어. 여기 나오는 장면들. 네. 저도 마션은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만큼 영상미가 뛰어나거나 뭔가 장엄함이 느껴지는 영화는 아니어가지고 명장면이라고 뽑기는 좀 뭐하지만 네. 감동을 느꼈던 장면은 네. 마크 와트니가 딱 구해졌을 때 인류가 환호하는 그 장면은 별로 그렇게 인상 깊진 않았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 대장이 그 마크 와트니 손을 딱 잡았을 때 굉장히 안도하는 표정, 죄책감을 씻는 그 표정, 그건 정말 좋았었어요. 그 표정과 그 연기가 정말 좋았고, 그리고 되게 잘 표현했던 게 혼자 남아 있었는데 네. 살이 쪽 빠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것도 네. 굉장히 현실감 있게 보여줘서 되게 좋았었어요. 실제로 70일 동안 찍은 영화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도 느껴졌었고, 그래서 동료의 품으로 돌아갈 때 안도감과 죄책감을 벗었다라는 그런 동료의 그 장면이 가장 저는 인상 깊었다고 그나마 꼽자면 그나마 또 꼽자면 이렇게 보면은 또 마션을 왜 가져왔는지 싶기도 하고. 뭔가 내가 왜 데려왔지 싶었기도 하고 너무 폄하하다. 왜 데려왔냐니. 궁극적으로 아니 한 단계씩 올라가면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한 단계씩 아니, 절차를 내가 밟으면은 마션이 너무 건방 떨까봐 깠다가 두 개의 영화로 살포시 덮었다. 마션으로 밀당 잘합니다. 밀당녀다 밀당녀. 저는 영화 자체에서 명장면은 뽑기 좀 어려운데 올해 있어서 진짜 웃은 장면이 있어요. 최연석 셰프가 네. 마션 예고편을 찍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막 감자 심고 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최연석 셰프가 운동하고 개봉하기 전부터 운동하다가 땀난 거를 수건으로 겨드랑이 닦고 이걸 짜가지고 막 소금을 감자 만들어서 오 마이 갓. 소금 만들어서 요리하고 아니, 너무 웃기더라고. 진짜 재밌어요, 진짜. 혐오스러워. 혐오스러우면서 또 찾아오면서 이제 찾아봐야지. 너 찾아봐야지. 아니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예고편을 만드는데 시도를 할까? 그러니까 한국인이 나와서 직접 이 영화 재밌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거의 애니메이션에서 하잖아. 네. 근데 마션 같은 영화를 최연석 셰프가 나와서 되게 유쾌하게 표현했네요.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갖고 한국인이 나와서 예고편을 진행하는 것도 웃긴데 그게 셰프야. 거기다가 자기가 운동해서 겨드랑이 땀 닦고 그걸로 감자를 심어. 아니 이 영화 스토리가 무슨 영화일까? 아니 설마 진짜 감자 심나 막 이렇게. 명장면보다는 너무 CF가 더 재밌더라고. 감명 깊었다. 저 예고편이 너무 재밌었어. 그걸로 뽑고 싶습니다. 저는 재밌는 장면 하나 생각나는데 네. 나사에서 중간에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예. 네. 회의 이름을 엘론드 회의라고 붙이거든요. 네. 이 엘론드 회의는 반지의 제왕에서 맞아요. 각 종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죠. 그렇죠. 이거를 코드네임으로 한 건데 공보관인 크리스틴 위그가 이게 왜 엘론드 회의라고 했냐고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 이러이러한 거 나오지 않느냐. 뭐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뭐 당신들도 다 알고 있냐고. 뭐 나만 모르는 거냐고. 니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러잖아요. 죽었으니까. 네. 이게 원작에서는 너네들 고등학교 때 연애도 못 해봤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반지점 네. 보느라. 그래서 그게 웃겼고 더 웃겼던 거는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보로밀이잖아. 그러니까 배우 개그가 되고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재밌는 장면. 네, 그 정도로 그런 명장면을 뽑기로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취향 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도 좋아하고 맷 데이먼도 좋아해요. 그런데 기대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고 네.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면 당연히 실망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대로 충족이 되고 이 영화 참 재밌다라고 느낀 게 네. 근래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그렇게 현실적이고 유쾌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연출을 이렇게 안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도 있는 거를 왜 굳이 또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던 차에 네. 이거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매드맥스만 생각을 했어요. 올해의 영화는 네. 아무래도 외국 영화 중에서는 매드맥스가 제일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조금은 못 미치지만 네. 네. 그래도 저는 5점을 주고 싶어요. 오. 일단은 긴데 네. 안 지루해요. 어. 제일 큰 장점. 맞아. 긴데 지루하지 않아요. 맞아. 네. 지루하지. 일단은 끌려요. 일단은 보게 되고 저는 시사회로 2번을 봤어요. 그렇게 보고 나서도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위플래시나 매드맥스만큼이나 재밌어. 두 개 다. 저는 이게 훨씬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허니버터칩보다는 생감자가 더 세지 않은가. 그리고 케첩을 갈구하는 그 모습에서 현실감이 느끼지 매우 않는 인간적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위트 네. 있는데? 위트가 아니라 좀 유머로 아니야. 치려고 아니 너 그랬는데 아까 잘 우주의 아까 딸 우주- 얘기하다가 그거 완전 지금 이 정도 넘은 거면 대단한 왜 거야. 나는 우주의 딸이 가장 위트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요? 이런 식으로 최고죠, 매기는 건가? 제스카 차스틴 나오세요. 네, 우주의 딸로 이제 나오래. 나옵니다. 뭐 통역이나 할 수 있어? 알아다 들어. 웰컴 투 하지 마. 웰컴 투 하지마 왜? 아니 뭐 영어만 쓰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가로막어. 그래 뭔가 될 것 같은 프라이드. 오늘 먼데이요. 예. 네. 숨 좀 쉬어라 얘들아. 네, 뭐 그냥 재밌는 영화, 유쾌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예, 화성판 삼시세끼라는 말이 음. 장단점을 고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딱 그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의 힘을 믿고 네. 과학이 우리에게 미래에 가져다 줄 것에 대해서 무한히 낙관하는 뭐 그런 즐겁고 가볍고 상쾌한 영화가 아닌가. 예.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70년대에 대한 향수, 추억팔이, 응답하라 1969가 아닌가. 네. 네. 우리가 달 착륙하던 시절, 뭐 그런 거. 70년대 하드락과 디스코를 듣던 시절에 대한 향수. 그래 지금 나사가 뭐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걔네 뭐 짜고 있는 것 같아. 네, 뭐 뭐 보통 있을 70년대 낭만의 시대로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뭐 대중문화 같은 경우도 가장 발달한 시기였고, 그죠. 뭐 그래서 그때를 추억하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요. 별점을 주자면 3개. 예. 네. 세 개. 저는 한 3.5점 정도 주고 싶은데 네. 아무리 봐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 스타맨이랑 너무 잘 부합하는 영화라서 그리고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줬어. 너무 나는 감동스러워. 1절부터 2절까지. 네. 원래 영화에서 완곡 나오기 쉽지 네, 않잖아요. 안 나오죠. 맞아요. 쉽지가 웬만한 않죠. 음악 영화에서도 안 한다고 잘. 맞아. 그게 저작권료 때문에 그래. 아, 그래서 그래.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나도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까지 되게 조금 마션을 좀 까는 편이긴 했지만 사실 진짜 생각은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 같은 명작 라인에 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 굉장히 놀라운 영화였어요. 우주를 굉장히 심플하고 네. 친근하게 표현을 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마션 같은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애국심이 불타올라요. 그리고 나는 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고 시간을 들여서 이런 거를 감상만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저에게 교훈을 주는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밀당을 해놓고서 결국 4점을 나는 영화계의 딸이다. 막 그만해! 광고죠. 자꾸 딸 시리즈 하지 마.
죄송해요. 쿼터 고정. 들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편집자가 오늘 좀 괴로울 것 같기도 왜 해요. 예. 괜찮아. 진행자가 비야 이게. 저 끌고 가서 때릴 것 같아요 지금. 아 웃겨. 네, 하여튼 저희 50화 특집으로 했던 마션이었는데 저희 최지원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아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제가 세 번째 방송이잖아요. 네네네. 세 번째 방송하는 것 중에 가장 말을 적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좀 난 오늘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닌가? 오류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찝어주셨어요. 예.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과 원투는 좀 뭔가 나의 잡담이 많이 들어갔다 하면은 요번에 좀 잡담이 많이 진 듯한 느낌을 되게 뿌듯해하고 있고요. 되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네. 그게 쿼터 되게- 고정 힘입니다. 예. 그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세 편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하나만 다루지 않고 세 개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정말 감동이고 그리고 그분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첫 번째 방송을 듣고 신랄하게 욕을 하셨던 그분. 씨요? 아 예, 님이세요. 네. 다음 게스트로 바로 초대하실 분이 강병기. 아 진짜? 네네네. 그럼 그분 두 번째 출연이야? 나는 솔직히 바라면은 나만큼 최다 출연자 없었으면 좋겠어. 아. 내가 항상 늘 첫 번째였으면 그래, 좋겠고. 그럴까?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할 따름이죠. 또 불러주세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네. 그땐 제가 합격한 상태이긴 했지만 발령 대기 상태였었고 아. 두 번째 왔을 때는 현장에 나가 있어서 일을 맞아요, 하던 맞아요. 중이었고 지금 딱 왔을 때는 본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다음번에 뭔가 하면 또 다음 현장으로 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계급이 바뀌어 있는 거 아니야? 영화계 토템. 아니야. 아 괜찮은데? 토템이야. 다음번에 청첩장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싫어. 뭐야? 그래요? 알았어요. 싫어. 네 결혼 싫어요. 아 맞다. 그래도 영화계 통해서 이제 저도 마 과장님하고 맞다. 인터뷰 하게 됐거든요. 네, 제가 주선해줬어요. 저희 네. YBM 인터뷰했던 거를 최지원 게스트님도 하시게 됐다고. 예, 제가 정말 설명을 굉장히 엄청 좋아요. 잘해줬어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저희 되게 재미없겠어요.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해주는 영화계여서 아. 너무 만족스럽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진짜 아, 진짜 바라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내년에 봐야죠. 괜찮네 내년. 재미난 내년도 한 4번 나왔으면 좋겠다. 재미난 이야기 분기별로. 잔뜩 가져오시면은 네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하자 분기별. 네, 쿼터로. 고정 게스트. 내 플롯 때만 부를 거예요. 다른 애들 플롯은 안 될 것 같아. 땜빵 불러요 내 땜빵. 플롯으로만 불릴게요.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재밌다. 저희 오늘 50화 특집으로 다루었던 최지원 게스트님과 함께한 마션이었습니다. 저기 네. 들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100회, 200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안 싸우면 끝까지 갈 것 같아. 그래 뭐 방송 너무 내려라 막 좋아. 이런 사람도 없는데 뭐. 그래 맞아. 그래. 네. 우리가 서버비 내고 우리가 충당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래 맞아. 네, 우리가 끝까지 열정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에 51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